안녕하십니까, 래핀입니다. 2월 12일이고요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움직임 없었습니다. 목요일이었고요 옵션 만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동시호가에 좀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그럼 관련 종목들은 크게 움직임 없었고요 특이하게 이제 우리 기술이 계속해서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는 보합으로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증시 동향은 국내 증시는 코스피는 3% 반등을 했고요 코스닥은 1% 반등하면서 또 양증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5,500포인트를 돌파했고 외국인 투자자가 3조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1조 7천억을 매수했고요.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이 수급과 상승률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도체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상승 견인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1,500억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 9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고요. 당분간 이제 좀 횡보하는 그림을 그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바짝 이렇게 또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이었고요. 만기에 가깝게 특이한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향후 이제 만기 이후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이제 설 연휴 전에 마지막 날이라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지 아니면은 좀 조정을 받을지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좀 긴 연휴가 있을 때는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최근 이제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특수한 이제 만기 효과였는지 아닌지는 내일 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은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이탈하다가 하루 만에 또 이렇게 바짝 들어왔습니다. 이제 만기에 맞춰서 좀 이제 현물 가격을 맞춘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동시호가에 좀 급 변동하는 종목들이 몇 개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이 하루를 너무 집중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말에 있을 이제 옵션, 이제 그 MSCI 리밸런싱과 그 이제 3월에 들어갔을 때 본격적인 그런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더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단기 이슈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1% 정도 올랐고요. 네, 점점 이제 수렴해 가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주가를 흔들면서 1100포인트 근처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처럼 대장주들이 크게 올라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특히 이 반도체 종목들이 아닌 바이오 종목 위주로 대형주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지수가 좀 이제 반도체 힘을 받아서 올라가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감이 드는 모습도 있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이제 그런 코스닥에 대한 지수 투자 기대감으로 좀 더 올라갈 확률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3일 정도 빠졌고요. 기관 투자자, 금융 투자 위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증시는 오늘 특별하게 좋지 않았습니다. 니케이는 보합, 그 다음에 나스닥, 다우도 다 보합 마무리, 상해 종합도 보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시는 보합들이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가면서 반등을 크게 했습니다. 환율은 지금 1439원으로 1440원대를 깼죠. 그래서 우리가 보던 그런 패턴 그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반복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뚝뚝 이제 떨어뜨리는 그런 형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기적으로 환율을 눌러주는 형태가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러한 상황이 나올 텐데요. 그러나 이것이 아주 장기적으로 환율을 드라마틱하게 떨어뜨리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에서 멈출 확률이 있어 보이고요.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좁아지는 그 구간, 구조적인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이 고환율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할 만한 그런 이제 오버슈팅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제2의 IMF니 그런 이제 환율에 대한 1,500원 돌파 리스크니 아직은 그런 위험도는 없어 보입니다. 1,500원까지도 이제 돌파할까 그런 우려감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4월에 또 신규 채권 편입도 좀 있고 해서 원화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환율에 대한 방어를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봤고, 이제 지수 선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뭐 약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0.32% 정도 반등하고 있고요. 크게 뭐 움직임 없습니다. 최근에 뭐 미국 증시가 정말 재미가 없죠. 뭐 한 달 내내 계속 이제 횡보만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알던 그런 이제 미국 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점 부근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서 조금 이제 조정 전에 있는 그런 이 신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과 은값도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암호화폐 가격은 68,000달러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고는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도 4.17% 수준으로 차곡차곡 이제 떨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 아래로 떨어질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좀 흔들었던 그런 일본의 장기 금리는 그래도 떨어지기 시작했죠. 40년 금리가 이제 3.6%까지 떨어지면서 다행히도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좀 이 승리를 하면서 국채에 대한 가격이 급락을 하기도 했는데 조금 시장이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제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가 하나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13만 명 늘었죠. 비농업 지표가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오면서 지금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가 좋지 않았다가 좋았다가 소매 판매는 또 떨어졌다가 뭔가 계속 경제 지표들이 일관성 있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신호가 나왔다가 어떤 것은 고용 둔화가 나타나서 뭔가 이 경기의 둔화가 나타났다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거기에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농업 지표가 너무 좋게 비농업 이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또 금리를 인하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새로운 의장이 지정이 되었고 케빈 워시가 어떤 이제 정책을 펼칠지 모르겠고 사실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 단기간에는 파월 의장의 임기 동안은 금리를 내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기대감이 좀 꺾이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 상대적으로 두 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플레 우려감과 그 다음에 부채 우려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상대적으로 위치를 잡고 있고요. 이제 고용 지표가 떨어지고 그런 이제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수록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인플레가 우려가 되면은 또 금리를 올리고 싶어 할 겁니다. 이 두 개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그 사이에서 계속 뭔가 줄다리기를 하듯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갑자기 이제 균형이 잡혀있던 파월 의장은 균형을 잡아갔는데 한쪽으로 쏠리는 순간 어느 순간 이제 이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로 집중이 될 수 있고 금리를 올리면 이제 부채 이슈가 부각될 수 있고 이 두 개가 지금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제 나타나지 않겠지만 올해 어떤 식으로 이제 방향이 쏠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라도 방향이 쏠리게 됐을 때는 향후 이제 증시가 한쪽 방향으로 쏠리면서 인플레가 엄청나게 높아지든지 부채가 부담이 되든지 둘 중 하나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플레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것은 모든 자산 가치가 사실상 이제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주식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서 그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한들 우리가 살 수 있는 물건 가격이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부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고 그런 상황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 이제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부채 이슈가 커지겠죠. 부채가 많은 사람들, 많은 기업들이 하나 둘씩 이제 부실 기업들이 무너지고 부실 가게가 무너지면서 이제 경제가 거품이 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럼 주식이 폭락하겠죠. 그런 상황이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 거시적인 상황은 계속 제가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500원 하락했고요. 0.5% 하락해서 95,000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요. 하락 이후에 오히려 이제 장 마감에 반등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옵션 만기였고요. 특별하게 오늘은 움직임 없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이슈 조용히 넘어간 것 같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미래 실적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소스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큰 변화 없었기 때문에 차트는 더 분석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투자자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210만 주를 매도했고요. 똑같죠?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왔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요. 나갔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그냥 횡보하고 있고 지루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언제까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미래 실적, 좋아진다라는 그 실적이 기대감이 현실화가 되는 그 시점까지. 그래서 그 구체적인 소스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게 나올 때까지는 이런 움직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설 전에도 사실 특별한 이슈 없고요. 설 이후에도 당분간은 그런 이슈 없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은 좀 지루한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수는 5,500 돌파했죠. 반도체 위주로 올라갔고요. 네, 반도체 종목들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도 그쪽으로 쏠려 있고요. 사실상 너무 좋은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슈 없는 테마에 집중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이제 소외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우리 페이스를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혹은 분산 투자를 해서 여러 테마를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금융투자 위주로 매수가 좀 있었고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다. 현대건설은 큰 변화 없어 보이지만 조금씩 주가가 밀어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최근에는 좀 매도를 집중하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가 조금 그 물량을 받아주고 있고요. 특별하게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한다고 해서 하락하지는 않고 있다. 적절한 수준에서 주가를 점점 밀어 올리고 있고요. 다시 한번 MSCI 이슈가 들어오면서 패시브 자금이 급하게 이제 유입이 되면 현대건설은 올라갈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게 설 이후 딱 이제 끝나자마자 한 일주일 정도는 바짝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단기간에 이제 그렇게 올라가고 나면 사실 MSCI 리밸런싱 끝났기 때문에 일부 이제 원전 테마에 이슈가 없다면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혹은 더 길게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단기간에 슈팅을 한번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은 됩니다. 한전기술은 1.6% 정도 올랐고요. 147,400원. 그래서 차곡차곡 이제 올라가면서 저항을 받고 올라가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21선 지지하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거래량은 적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외국인 투자자 오랜만에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42,000주 매수했습니다.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SNT에너지는 오늘 조정을 받았고요. 자, 서서히 21선 타고 주가가 밀어 올려지고 있습니다.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고 있지만 내리는 그 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이제는 21선과 121선이 수렴하는 그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튀어나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을 끌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SNT에너지도 추세 전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가스 터빈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 현실적인 AI 데이터 센터의 당장 이제 급한 대안으로 가스 발전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저 에너지원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미국이라는 국가가 가스를 많이 확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빠르게 에너지 플랜트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가 모두 들어맞아서 지금 이제 건설을 하기 시작했고요. 원래는 RE100이라고 하거나 그 다음에 CFE100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 LNG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탄소 배출 입장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에너지지만 결국에는 당장에서는 그런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수혜를 좀 받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는 양매도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추세는 살려가고 있다. BHI도 테마와 똑같고요. 오히려 더 많이 올랐죠. 근데 최근에 좀 자리 잡고 있고요. 좀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7만원 중반 수준에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8만원 저항받고 7만원 중반 정도고요.
그래서 일별 거래는 50만 주 정도, 그 다음에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15,000주 정도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 5,700주 매수를 했습니다. 뭐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선거밴드도 33,000원 찍었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조선과 원전 테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 지금 며칠째 거의 일주일 내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급 계속 늘려가고 있고요. 당장 이제 큰 이 가스 발전이라든지 조선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이 성황밴드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태용이고요. 0.3% 올라서 33,300원. 태용은 계속해서 수렴 구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치고 나가면 눌리는 그 형태가 S&T 에너지와 비슷하고요. S&T 에너지는 U자 형태로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면 태용 같은 경우는 좀 더 밴드를 크게 위로 한번 크게 찌르고 크게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저점 라인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형태가 보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하면서 튀어나갈지 아니면은 조금 더 하락을 시켜서 떨어뜨릴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하락 자체는 전체적인 추세 하락 자체는 멈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형태에서 이제 이슈가 나오면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가 나오면 이런 종목들은 빠르게 치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가 될지 모른다라는 점.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는 13,000주 정도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 5,500주 정도 매수하면서 뭐 크게 변화 없었습니다. 오진도 오늘 조정받았고요. 오진 같은 경우도 지금 밴드를 굉장히 크게 가져가면서 좀 삼각형 형태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선 자체가 이미 고점보다 다 높은 수준이고요. 여기서 한번 이슈 나오면 튀어나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좋아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매도 멈췄고요. 기관 투자자 17,000주 정도 매도했고 일부 매도가 나오고 있다. 그 다음 보성파워텍은 2.5% 정도 올랐고요. 9,400원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L자로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한 계단씩 만들고 있죠. 그래서 보성파워텍도 서서히 이 평균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고요. 이제는 그때 잠깐 올라갔다 떨어지는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전 고점을 또 넘어섰습니다. 오늘 150만 주 정도 외국인 투자자 매수 있었고요. 힘이 강합니다. 우리 기술은 뭐 말도 할 것 없이 강하고요. 지금 뭐 거의 4,000원대부터 14,000원대까지 주가가 거의 3.5배까지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그래서 이 떨어지지 않고 저점 라인을 밀어 올리는 그런 형태가 강했고요. 이렇게 이제 두 번째 2차 상승까지 아주 강하게 나오면서 계속 치고 나가는 그림입니다. 오히려 주가는 올랐지만 거래량 자체는 오늘 더 많이 나왔고요.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투자 종목도 지금 투자 주의도 없어졌고요. 우리 기술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뭐 오늘은 옵션 만기 이슈가 있어서 향후 움직임을 더 봐야겠지만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포함해서 보성파워텍 이 두 개가 상당히 지금 최근에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이제 차트 다 확인했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이 좀 많은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공매도 잔고인데요. 오늘 이제 2월 10일자로 158만 주까지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30만 주까지 또 증가를 했다가 최근에 다시 감소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다가 또 늘어났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점점 이제 그 저점 라인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잔고 자체가 꽤 늘어났었는데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로 들어갔고요. 요게 계속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에서 SMR 특별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30년 시장이 선점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과기정통부 주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SMR 산업을 국가 전략 기술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세우고 연구개발 실증, 특구 지정까지 제도적 기반을 일괄 정비하면서 2030년대에 이제 내에 글로벌 SMR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고요. 네, 이 주도로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승인을 하고 이제 승인이 나고 나면 이제 시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시행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는 SMR 연구 개발과 실증 가속화,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기반을 구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SMR에 대한 지원이 확실하게 진행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규제 자체를 좀 다르게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형원전 틀을 벗어나서 SMR 자체의 규제를 완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SMR이 개발되고 있는데 형 규제와 맞지 않다. 그래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소형 모듈 원자로에 맞는 새로운 규제 체제를 이제 2030년까지 구축한다고 합니다. 현행 규제는 대형 경수로를 전제로 짜여져 있어서 설계와 목적이 다양한 SMR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SMR과 대형 원전을 분리해서 진행한다라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 규제라든지 혹은 이제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에 SMR 말고도 대형 원전 2기가 또 추진될 전망이죠. 그래서 이미 이제 영덕 쪽에다가 여론조사가 있었던 것 같고요. 리얼미터와 리서웰 등 2개 여론기관이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찬성률이 원전 유치 찬성을 86.1%까지 이렇게 찬성을 했고요. 그래서 원전 유치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부지 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거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좋은 여론이기 때문에 원전 건설을 어디에 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대답은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 싶고요. 향후 이제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우리나라 국내 산업용 전기료를 감당하기 위한 그런 이제 대형 에너지 플랜트가 또 저기서 건설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한국 원전이 또 아르메니아 쪽에서 수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가 최근에 신규 원전 발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논의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 총리가 11일 이제 의회 대정부 질의에 출석해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러시아 등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운전 허가를 2036년까지 원래 운영 중인 거를 늘리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또 건설해서 지을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미국과 아르메니아가 민간 원자력 협정을 체결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 이제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 결국에는 진출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과 민간 원자력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아르메니아와 그 다음에 티르키예, 그 다음에 사우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차례대로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건설 기업들이라든지 그런 기자재 기업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폴란드 원전 같은 경우는 2단계라고 지금 표현이 되었는데요. 요거는 1차 이 프로젝트의 2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설 단계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때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모델이 들어갈 때 웨스팅하우스의 AP1000을 과연 어떤 기업이 가져갈 건가. 그래서 그것을 동유럽 특수 기대감 고조해서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가 기대감으로 이제 가져간다면 확실하게 또 움직임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웨스팅하우스 AP1000에 대형 원자로 3기 건설에 가시화가 되었고요. 거기에 이제 기자재 업계 공급망 진입을 노린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향후 폴란드는 이제 원자력 발전 많이 지을 거고요. 폴란드를 비롯해서 이제 동유럽 쪽에 많은 국가들, 기업들이 이제 저런 AP1000 모델을 건설할 텐데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역할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의 회장도 이제 창원 사업장에 이렇게 방문을 해서 SMR과 그 다음에 가스터빈에 대한 산업 현장 점검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만큼 그 두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이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가 상당히 많고요.
380메가와트급 이제 대형 터빈 가스터빈을 지금 벌써 국내외 총 16기를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일감이 쌓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1년에 8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 그것을 향후 더 늘리겠다. 12대까지 늘리겠다. 2028년까지. 그래서 누적 기준으로는 2030년에는 45기, 2038년에는 105기까지 수주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스터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두산의 가장 큰 장점은 가스터빈이 이제 LNG에서 수소 혼수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기술력을 높게 볼 수 있고요. 향후 이제 탄소 저감에 있어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가스터빈의 역할이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미국의 SMR 기업들이 크게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와 계약하고 있는 뉴스케일 파워가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또 급등하는 그 시기에 또 관련된 이제 좋지 않은 소식을 뿌렸고요. SMR 프로젝트 지연 가능성에 주가가 또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투자사가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강등을 했고요. 루마니아 원전 가동이 2033년 이후로 미뤄질 우려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또 이제 루마니아에 대한 SMR 프로젝트가 이제 12일, 13일에 의결권 행사를 해서 이제 그 투표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마 짓는다라고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그 전에 벌써부터 지금 사업에 대한 지연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하락에 대한 ETF가 등장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미국 쪽에 지금 ETF 운용사가 이렇게 또 숏 레버리지를 출시를 하면서 계속해서 주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부터 공격해버리니까 그 관련된 SMR 기업들도 같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미국의 SMR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좀 아쉽죠? 그럼 결국에는 빅테크들이 SMR에 투자를 하면서 그 관련된 내용들이 오픈이 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이제 실제 대미 투자에 어떤 협력을 할지 그것이 일본에서부터 계속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일 통상이 지금 빅딜 1차 투자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고요. 그 내용은 소프트뱅크 AI 데이터 센터, 멕시코만 석유 터미널, 반도체용 합성 다이아몬드 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확실히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와 그다음에 석유, 다이아몬드 이쪽으로 주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소프트뱅크의 이제 데이터 센터 인프라는 뭐 원전도 될 수 있고 SMR도 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최근에 이제 가스 발전에 좀 집중을 하는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이미 이제 소프트뱅크가 AI 인프라사 투자사에 벌써 이제 5조를 인수를 하면서 이렇게 전력난 항공기 터빈까지 발전에 쓴다라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브릿지 그룹을 5조 7,500억에 인수를 했고, 그래서 요것을 AI 인프라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라고 봤습니다. 작년 12월이죠. 자체 발전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 항공기 터빈을 구매하는 기업들도 속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통신탑과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에 특화된 또 투자사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래서 소프트뱅크의 목적이 딱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그런 인프라들을 기업들을 인수를 하기 시작했고 저렇게 이제 발전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이 그 소프트뱅크를 밀어주기 위해서 대미 투자 1호로 지금 이제 투자처를 설정을 했고요. 소프트뱅크의 데이터 센터 이 인프라에 또 어떤 내용이 자세하게 실려 있을지도 우리가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일본과의 투자에서는 AI 전력과 개발, 그 다음에 인프라 내용이 주로 있었고요. 특히 좀 크게 다뤄졌던 것이 이 웨스팅하우스의 1,0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원자로 건설 프로젝트, 그 다음에 GE 버노바와 히타치 공동 출자 기업인 GE 버노바 히타치 뉴클리어 에너지도 이렇게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건설하는데 그것도 1,000억 달러. 그래서 여기만 벌써 2,000억 달러가 투입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주로 봐야 되는데요. 저 대미 협상 1호 프로젝트에는 이 두 가지가 아직까지는 언급이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고요. 아마 저 GE 버노버와 히타치 합작사의 모델은 저 BWRX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 소형 모듈 원자로가 엄청나게 많이 건설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1000억 달러라고 하면 지금 프로젝트가 엄청 많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오픈AI와 삼성 SK가 협력해서 데이터 센터를 3월에 착공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근데 엄청나게 용량이 큰 건 아니고 20MW 수준으로 좀 작은 데이터 센터를 두 곳으로 짓는다. 그래서 경북 포항과 전남 쪽에 이제 지어서 두 개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우리나라도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대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대가 나타날수록 점점 이제 인프라 중요해지고요. 그 다음에 전력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지도 중요해지고요. 각재각소에 그 이제 발전소가 위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SMR이 상당히 점점 필요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SMR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작게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원전 기업은 1MW급까지 지금 이제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초소형 원전이죠. 그래서 점점 이제 소형화시켜서 이것을 트럭에 싣고 다니거나 혹은 완전히 이렇게 작게 만든 모듈 형태로 운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향후 이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방법이 생겼죠. 원래는 대형 원전이라서 거부감도 크고 건설 기간도 길고 비용도 크고 국가적으로 마음을 먹어야지 투자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다면 저렇게 소형화시켜서 각재각소에 위치시킬 수 있고 대형 선박에도 가능하고 혹은 뭐 우주선에 실어서 달 개발하는 데도 쓸 수도 있고 여러모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면 SMR에 대한 시장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는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주목받을 수 있는 에너지라고 생각되고요. 그 에너지를 이제 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기업들이 요 기자재 기업들, 건설 기업들이죠. 그래서 주목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지루합니다. 올해는 특별하게 움직임 없었고요. 지루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설 이후에도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대미 투자하는 그쪽 협상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협상단이 올 거죠. 2월 말이나 이제 3월 달에 올 것 같고요. 그때 맞춰서 국회도 특별법 통과시키겠죠. 그럼 이제 우리도 대미 투자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텐데 그때 이제 뭐 가스에 대한 투자라든지 뭐 원자력에 대한 투자라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원래는 이제 원전에 좀 대폭 지원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에 계속 가스라든지 석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어쩔 수 없이 이 11월 달에 있을 그런 이 대선, 그 중간 선거죠. 그 부분을 의식해서 전기료를 좀 떨어뜨리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 가스 발전과 석유 발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시장을 좀 더 길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계획은 있고 아주 크게 성장할 것을 알겠지만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 그래서 일단 빅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때가 또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 주도로 또 한번 크게 움직이는 그 시기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